푸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끄고 교재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자,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정복문제 01 정복문제 01 찾아서 열어주세요. 인기 복합기. 안 보이시면은 저희 내 PC 들어가셔서 문서 들어가셔서 ITQ 들어가시면 보일 거예요. 정복문제 01 찾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함수 문제가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3-64페이지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정복문제 01. 자, 그러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자, 판매 수량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 단위대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는 무슨 함수였어요? 범위에서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번호, 네 번째가 근사값인지 일치값인지 1 또는 0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여기 앞에 H14에 K2949가 써져 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고 이와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인 157을 불러와서 표시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죠? 맞아요? 자, J14에다 클릭하고요. 는 할게요. 그리고 VL을 씁니다. 자, 그럼 vlookup 나오는데 그거 더블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들어갔나요? 자, 그리고 왼쪽 위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lookup value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찾는 값이 H14라잖아요. 그래서 H14를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표 범위인데 이때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되죠? 그래서 B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콜 인덱스 넘 열 번호인데 범위를 기준으로 어디 몇 번째 있어요? 여섯 번째 있죠. 판매 수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그래서 6. 그 다음 레인지 루거 0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157 계산돼서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K2949를 클릭을 하고 여기 H14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요. 그러면 L4928 나오죠? 요거를 클릭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요거 94 바뀌었죠? 자, 화살표를 다시 누르고 K2949를 다시 선택을 하면 네? 아니 제가 잘못 쳤는데 숫자가 잘못. 제가 다를 수도 있어. 아니 제가 오타요. 아, 그래요? 제가 오탈 날 잘 내서. 자, 어쨌든 요걸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94로 나오면 잘 된 거고 출력 형태는 K2949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티파니 제조사 비율 결과값을 백분율로 구하시오. 카운트 if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었네요. 자, 카운트는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뭐랑 뭐였죠? 범위랑 조건. 카운타는요? 범위가 들어가죠. 자, 카운터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자, 이때 문제에서 비율을 구하자고 되어 있는데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개수에서 총 개수를 나누면 비율이 나와요. 오케이? 자, J13에다 클릭하고 카운트 if 나누기 카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는 할게요. 는 하고 COU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글자 다 입력해 줄게요. 자, 인수가 두 개 들어가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해서 창 띄워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가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조건을 찾을 범위. 자, 우리 조건이 뭐였죠? 티파니가 조건이죠. 그래서 티파니가 써져 있는 데가 제조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DO부터 D12를 드래그를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인데 조건이 티파니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티파니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냥 D7 클릭하셔도 D8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참고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럼 두 개라고 나오나요? 자, 그리고 얘 나누기 카운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나누기 COU 써주면 위에서 두 번째 카운터 나와요. 나오나요? 얘 더블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뭐만 들어가요? 범위만 들어가죠. 그래서 제조사 범위인 DO부터 D12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0.25라고 계산돼서 나오네요. 이 범위 안에 티파니가 두 개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백분율로 표시했으면 좋겠대요. 클릭을 하시고 위에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시면 25%로 바뀌어요.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레온 제조사 최고 판매 금액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사용하는 함수는 dmax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죠? 우리 아까 dsum 했었잖아요. 그죠? 자, 비슷한 함수입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dmax면 뭘 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조건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겠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dsum이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dsum이랑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요? 표 전체.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 조건 플러스 조건 필드. 이때 계산할 필드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필드를 말해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자, 이 14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계산할 게 뭔지, 조건이 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조건이 뭐죠, 선생님? 레온이 조건이죠. 그리고 뭘 구할 거래요?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할 거래요. 계산할 거. 자, 그래서 이 14에다 클릭하고요. 는 하고 dmax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 자, 그리고 창 뜨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나오죠? 표 전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비사부터 H12를 드래그 해줄게요. 머리를 포함한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계산할 필드. 자, 뭐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매 금액 필드니 24. 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대? 판매 금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대. 그래서 계산하는 필드는 판매 금액.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레온이죠. 레온 어디 써져 있어? 제조사에 써져 있어. 그래서 DO부터 D4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34만 4천 원이 최대값이네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3번. 티파니 제조사 재고량의 합계 sum if 함수입니다. 처음 나왔죠, 지금? 자, sum if. count if가 뭐였어요, 선생님? count가 개수 세는 거고 if잖아요. 그러면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야. 그럼 sum if는 뭘 것 같아요? 합계인데 뭐에 대한 합계? if가 붙었잖아, 뒤. 조건의 합계.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요거 비슷한 거 우리 배웠는데 뭐였을까? 이거 비슷한 거 배웠는데 전 시간에 바로 dsum. 맞아요. dsum이랑 sumif는 비슷해요. 구하는 것도 똑같은데 하는 방법이 틀려요. dsum도 조건을 위한 합계고, 조건들의 합계고, sumif도 조건의 합계인데 dsum은 표를 다 잡고 얘는 고놈만 잡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더할 범위가 들어가요. 너무 재밌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조건이 있는 문제는 조건이 뭔지, 계산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조건이 뭐죠? 티파니가 조건이고, 계산할 거는 재고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13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해줄게요. 그 다음에 SUMIF 불러줍니다. SU 위에서 네 번째 더블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자, 조건이 티판이고 요거 써져 있는 데가 제조사잖아요. 그래서 제조사 범위를 전체를 다 잡아요. D5부터 D12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인데 조건이 티판이었죠. 그래서 큰 따옴표 티파니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또는 티파니가 써져 있는 셀을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sum range 계산할 범위입니다. 우리 뭐에 대해서 계산한대요? 재고 수량. 그래서 재고 수량 범위를 H5부터 H12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101 계산돼서 나오죠? 자, 넘어갈게요. 자, 평가, 인쇄 속도, ppm 전체 인쇄 속도가 세 번째로 큰 값이면 우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와 라지 함수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함수의 꽃이 나왔어. if 함수가 나왔어. 일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자, if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조건에 참과 거짓을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내가 조건식을 넣었어.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이렇게 넣었어. 여기에 x값에다가 내가 1을 넣으면 요거 참이죠. x의 값에 내가 1이라고 넣으면 이거 참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표시를 true라고 참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영어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2를 넣었어. 그럼 거짓이잖아. 그러면 거짓으로 나와요. false라고 나옵니다. false. 자, 요런 함수가 if 함수인데 이때 true, false 대신에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참, 거짓을.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의 식. 두 번째, 참에 반환하고 싶은 거. true 대신에 넣고 싶은 거. 세 번째, false 대신에 넣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선생님, 내가 참 거짓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산식을 넣을 수도 있고 날짜를 넣을 수도 있고 넣고 싶은 그냥 다 넣는 거야. 그냥 그렇게 써요, if 함수를. 어쨌든 if 함수는 참과 거짓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라지 함수, 라지가 큰 사이즈를 말하잖아요, 선생님. 요게 k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범위 그 다음에 K 번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0, 20, 30 있어. 여기에 내가 2라고 쓰잖아요. K 번째에다가.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과값이 나와요? 2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1이라고 쓰면 30이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닌 함수죠? 자, if와 라지 함수가 이제 문제가 섞여서 나왔는데, 자, if 함수를 풀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두 번째, 참이 뭔지, 세 번째, 거짓이 뭔지를 문제에서 찾아줘야 돼요. 자, 조건이 뭐죠, 선생님?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보다 세 번째로 큰 값이면 우수. 그렇지 못하면 공백,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보다 세 번째 큰 값이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참에는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우수. 그 외에는 그러니까 얘가 거짓값. 이때 공백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두겠으면 공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조건에 써져 있는 게 전체 인쇄 속도보다 세 번째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인쇄 속도보다 세 번째 값을 찾으려면 요 전체 인쇄 속도를 뭘 가지고 구하면 돼? 라지로 구하면 돼. 이해되세요? 라지로 구한 세 번째 그거나 라지로 구한 세 번째 값이 크거나 같다. 인쇄 속도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상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인쇄 속도 어디 셀이 써져 있어요, 선생님? F4에 써져 F4? F5에 써져 있죠? F5에 써져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인쇄 속도의 세 번째 값보다. 이렇게 식을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즐거운 산수 시간이죠? 자, 요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5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if가 먼저 써야 될까요? 라지를 먼저 써야 될까요? 그렇죠. if 먼저. 이거 지금 식 써놓은 거가 조건 안에 있잖아요. 라지가. 요게 바깥에 있고. 그죠? 그러면 if를 먼저 쓰는 거예요. 자, if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 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조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라지가 들어가져 있어. 그래서 라지를 바로 연결해서 쓸게요. 불러오기 편하게 LA 씁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입력하면 인수가 많아서 어려우니 마법사 도움 좀 받자고요. FX 클릭하시고 그럼 창 뜨죠? 자, 라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라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예요. 저희는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니까
인쇄 속도 범위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K에다 클릭하고 몇 번째로? 세 번째로. 그래서 3을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그럼 라진 끝났어요. if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안 되고요. if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헉헉 소리가. 자, if로 넘어갑니다.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인데, 이때 우리 조건이 F5에 써져 있는 값이, 여기 인쇄 속도에 써져 있는 값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여기 라지 앞에다 클릭해야 되겠죠? 지금 라지 앞에 F5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라지 앞에다 클릭하고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F5를 클릭. F5 셀을 클릭. 했나요? 그 다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써줍니다. 그러면 인쇄 속도 F5에 써져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라지로 구한 세 번째 값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결과값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펄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지금 거짓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구해진다면 우리 거짓에다 뭐 넣기로 했어? 공백 넣기로 했죠. 그래서 빈 걸로 나올 거야.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참외값에다가 뭐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우수라고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수. 그리고 공백에는 큰 따옴표 2개. 비어있는 게 맞아요. 지금 조건식의 결과값이 펄스 거짓이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확인 눌러주세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했었죠? 거짓이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 검정색 십자가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아, 이거 틀렸다. 했나요? 지금 오류 났네요, 선생님. 되돌리기 할게요.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네요. 되돌리기 했나요? 자, 요거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에다가 라지에다 클릭을 하고요, 선생님. 라지에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fx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어레이에 범위 있죠? 블럭 잡고 F4 한번 눌러주세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돼요. F5부터 F12에 대해서만 세 번째로 큰 값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번호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니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에다 올려놓고 다시 아래로 드래그.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바꿔주면 완벽하게 들어가요. 지금 우수 3개 나오나요? 이렇게.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판매 순위, 정의된 이름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 엔드 연산자 1위 이렇게 표시됐으면 좋겠대요. 자, 랭크 EQ 무슨 함수였어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 비교 대상 범위, 내림 혹은 오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I5에다가 클릭하고 는 랭크 EQ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랭크 EQ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FX 눌러줄게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입니다. 저희는 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대요?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판매 수량에 G5셀을 클릭을 해줘요. 루이의 판매 수량 G5 얘의 순위를 알 거니까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예요. 그래서 G5부터 G11을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범위를 잡으면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로 판매 수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 써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써졌죠, 선생님? 문제를 풀다 말아서 그래. F4 누르세요, 선생님. 자, 이게 이름을 정의를 해놓으시면 절대 참조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대로 바로 넘어가서 오더에다 클릭하시고 0 써줄게요. 0은 왜 쓰는 거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려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5등이라고 나오죠? 뒤에다가 뭐 넣었으면 좋겠대요? 위라고 넣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가로 뒤에다 클릭하고 엔드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5위라고 나오나요?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 누르고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위 들어가면 끝! 자, 여기까지 해주면 시험 문제 끝났는데 선생님 요거 생각보다 어렵죠? if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응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문제 유형이 요즘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1, 2번 같은 경우는 유형이 맨날 바뀝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풀지 마세요.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4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나오고 계속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목표가 3개 정도 풀면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함수를.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